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15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생활과 법률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에 시작될 수시고사도 시험 잘 보시, 기말고사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제도가 교사의 교육에 관한 학문 연구 자유와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가르칠 자유를 침해했는가? 자, 국정교과서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초중급 고교 학생은 다양한 가치, 지식에 대한 독자적 비판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가 어떤 내용이든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학습권이 학문의 자유에서 파생된다 하더라도 수업 자유가 무제한 인정될 수 없고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소학권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정교과서 제도가 교사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자, 우리는 수업의 자유가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교사의 수업권이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위에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재의 판결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인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란 학문적 활동에 의해서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상 예술의 개념은 기술적, 형식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은 인간의 창조적 정신의 표현이며 따라서 자유로운 예술활동 보장은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의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학문 자유의 내용은 연구 자유의 결과와 발표의 자유, 강학의 자유, 가르치고 연구할 자유, 학문적 집회 결사 자유, 대학의 자치 등이 있고 예술 자유의 내용은 예술 창작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007년 3월경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지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하자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면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을 들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진화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부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 자,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고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은 청구는 부적부하다. 하고 각하해버린 거죠. 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평화적 생존권이 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구체적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청구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별개의 의견을 또 붙인 거죠. 그렇다면은 6대 3이니까.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하며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총칙적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이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가치이며 사회 국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시하는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권에 관한 헌법적 규정의 법적 성격을 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은 국가의 책무로 선언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적 권리설,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구체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설,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우리가 보면은 기본권 중에서 존엄권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이 이념적 총치적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 헌법에 말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얘기했잖아요. 이 생활권의 키포인트만 볼게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이게 키포인트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이고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가치 지표다. 이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그램적 권리,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 이 학설은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생활을 영위할 권리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34조 2항 이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119조 2항 등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한번 볼까요? 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이 키포인트만 기억합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이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즘에 코로나도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다 포함된 게 아닌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이나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구 계획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자, 구조조정 문제는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4월 발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은 자산 매각과 함께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골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5월 20일부터 77일간 옥새 파업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정치권들이 가세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었고 쌍용차 노사는 8월 6일 대타협을 이룹니다. 이에 따라 1904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454명에 대해서 무급 휴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에 반대한 159명은 자율적 해고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되었습니다. 해고자들은 회사가 회계 조작을 통해 구조조정 근거를 마련했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2011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력 구조조정은 경영 위기로 인한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근데 희망퇴직자도 있지만 강제 퇴직을 자율해고라는 이름으로 제명을 했잖아요. 잘랐잖아요. 그죠? 이들은 회사를 못 믿겠다. 회사가 장부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법원은 입장에서는 다 확인해야겠죠. 결국은. 대법원의 쌍용차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사측의 회고, 회피 노력 등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여서 향후 노사간 정리해고의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조조정에 대해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서 오는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판매량 감소, 여기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대부분의 쌍용 자동차의 대규모 해직을 놓고 이 대법원에서 놓고 한 판결은 앞으로 이루어질 해고에 대한 많은 선례가 남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의 이 판결은 중요한 구조조정에 대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의 권리. 헌법 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적정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란 개인이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 취미에 따라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32조의 근로권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하고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함량하게 합니다. 또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게 국가적 보호 의무를 경감시키고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조성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근로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취업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자유권설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권설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다시 입법 방침 규정설과 직접적 효력 규정설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권리에 있어 자유권적 성격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본질은 사회권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효력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헌법 32조 1항 근로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32조 1항 이문 전단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고용 증진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32조 1항 2무는 국가는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근로자에 의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조 사항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여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여자 근로자에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